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. 월 5,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. 와우킥 N에서 만나요. 네, 오늘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연초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. 그리고 전반적인 전망까지도 지금 좋은 상황이어서 다들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으실 텐데요. 작년과 올해도 좀 비교해보고 우리가 꼭 봐야 될 데이터들을 좀 봐야 되겠죠. 지수는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시장의 밸류는 어떻게 돼 있느냐. 우리가 보통 이익이 높아지면 밸류는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더 간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? 유인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유성 전무와 함께 시장에 체크할 것들 같이 점검해 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십니까. 딱 1년 전으로 저희가 연초를 생각해 보면 전무님하고 이제 시장 상승력이 굉장히 높을 것 같다 이런 얘기 나눴던 건 전 기억나거든요. 네, 우리 맞습니다. 그 시청자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그때만 그때 그 얘기 할 때만 해도 반신반의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지수가 작년에 뭐 75% 이렇게 올랐습니다. 한번 좀 비교하면서 얘기를 좀 해볼까요? 네, 말씀하신 대로 작년 요맘때만 해도 오히려 미국 시장에 대한 관심들이 더 많았었고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이 많지 않았던긴 했는데요. 뭐 결국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에 한국 주식시장이 이렇게 좋은 적이 있었나 할 정도로 뭐 크게 조정도 없이 계속 꾸준히 올랐었습니다. 글로벌 뭐 주요 증시들과 비교를 해보면 뭐 선진 증시들이 뭐 20% 남짓 올랐고요. 뭐 중국, 홍콩이 한 30% 정도 올랐는데 한국이 뭐 75%로 뭐 주요국 중에 뭐 1위의 성과를 기록했습니다.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밸류에이션을 또 우리가 체크해 보면서 같이 보면 좋을 건데요. 네. 뭐 글로벌 밸류에이션 비교해 봐도 아직도 한국 시장이 그래도 상대적인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한번 뭐 비교 차트 보시면요. 대부분의 선진국이 한 평균 수준, 과거 평균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. 근데 뭐 아직 차트가 나오진 않고 있는데요. 한국 시장만 좀 말씀하시면 나올 겁니다. 네네, 평균보다 낮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좀 보시다시피 한국만 좀 까만색이죠. 그러니까 평균보다 살짝 낮은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. 다른 증시들은 대부분 평균보다 높게 그래도 밸류에이션 상당 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이 표를 보면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. 작년에 75%나 올랐는데 아직도 글로벌 평균으로 보면 이 수준이라고? 그럼 우리가 얼마를 더 가야 돼?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테고 그만큼 달렸는데 아까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체력이 한국 시장이 좋아져서 달린 걸 이 체력이 다 커버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고요. 어떻게 보십니까? 이유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일단 뭐 그 한국 밸류에이션 추이를 한번 살펴보면요. 작년에 이제 저희가 얘기 나눴을 때는 거의 역사적 저점 수준이었습니다. 오른쪽 맨 아래 그 1년 전이 오른쪽 끝에 저 점이군요. 파란 점. 그래서 거의 최저 수준, 우리나라 뭐 최저 수준이 거의 8배 수준이었다 그러면 거의 거기에 급하는 수준이고요. 지금은 이제 평균에 이제 왼쪽 맨 끝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평균 수준입니다. 그래서 평균이 한 10.5배 정도 되는데요. 지금 10.1배니까 뭐 그래서 아까 까만색으로 캔들 차트가 보였죠. 그래서 2달 전에 조금 올라갔다가 한 달 전 최근 떨어지고 있는 분위기라는 거는 지수는 올랐는데 맞습니다. 그 얘기는 결국에는 이익이 그만큼 추정치가 급하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네요. 맞습니다. 그 한 달 전, 뭐 2달 전보다 오히려 내려왔는데요. 보시면 한 달 전 대비해서 그 이익 추정치는 뭐 한 8% 정도 올랐는데 12월에 지수가 한 7% 상승했거든요. 그리고 뭐 3개월로 보면 이익 추정치는 한 30% 정도 올랐고요. 지수는 한 23% 정도 올랐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이익 추정치가 지수 상승보다 더 빠르게 지금 상향 조정되고 있다. 그래서 주가가 올랐음에도 밸류에이션은 아직은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은 주변에서 야, 지금 4,500 막 이렇게 올라버려 가지고 한국 증시 이제 들어가면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봐라 이익이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냐 이렇게 이제 반박하실 수 있는 근거를 좀 제시해 주신 겁니다. 증권사들이 이제 5천을 넘어서 6천, 많게는 뭐 7천까지도 지수 포인트를
부르는데요.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이제 이익 추정치 이렇게 올라가는 거겠죠. 앞서 이제 지수는 우리 증시가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그래도 이익 추정치가 급하게 오르면서 도리어 밸류는 좀 떨어지고 2달 전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상승 동력이 더 많다는 건데요. 이게 근데 이제 섹터별로 온도차가 있다는 게 투자자들의 가장 어려움 아니겠습니까? 아무래도 반도체 쪽 지금 이익 늘어난다는 얘기가 많으니까요. 섹터별로 좀 봐야 되겠습니다. 네네. 섹터별로 보시면 이제 글로벌 전체로 보면 네. IT나 통신, 그런 ICT 위주, 그다음에 금융 이런 쪽이 글로벌 전체에서 성과가 워낙 작년 한 해 좋았고요. 근데 뭐 우리나라 시장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. 우리도 IT가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던 그런 섹터 중에 하나고요. 그다음에 그 우리나라는 대신 이제 수익률이 한 뭐 100% 이상, 그 해외 같은 경우 한 30% 정도 올랐다고 치면 지금 보는 거는 글로벌 증시 섹터별 성과고요. 네네.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제 한국 시장 섹터별 성과니까 네네. 한국 시장 섹터별 성과를 보면서 말씀을 하시면 뭐 IT는 지금 뭐 연초 대비 150%, 네네. 유틸리티가 135%뭐 이렇네요. 네네. 그래서 뭐 연간으로 보면 100% 이상, 특히 IT는 150% 이상 오르면서 뭐 국내 지수 상승에 가장 기여를 한 종목 중에 하나고요. 조금 특이한 건 작년 이제 연말 정도에 마지막 분기 정도 이제 경기 소비재 쪽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. 네. 두 번째 달라고 보시면 3개월에 한 뭐 26% 정도 올랐었는데요. 경기 소비재가 올랐다고 하지만 이게 이제 경기가 좋아졌다기보다는 그 경기 소비재에 속한 업종들이 수출이 굉장히 잘 됐습니다. 그래서 그런 내수 환율 효과도 좀 받겠네요. 네네, 그렇죠? 환율 효과도 있고 그래서 내수 경기가 살아나면서 경기 소비재가 팔렸다기보다는 이제 수출의 영향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. 그래서 대부분 뭐 IT 업종 위주로 집중적으로만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이게 이제 지난해 성과니까요. 네네. 그렇다면 올해 업종별로는 어떻게 될까가 네네. 중요할 것 같은데요. 네네, 맞습니다. 올해도 결국은 이제 조금 퀀트 기반에서 네. 섹터별 업종 추정치를 이제 좀 짚어가면서 대응해야 될 것 같은데요. 뭐 여전히 글로벌 섹터 추정치를 보시면 IT의 추정치 변동률이 가장 높습니다. 지난 한 달간 이익 추정치 변동률이 가장 높았던 섹터가 여전히 IT고요. 연간으로 봐도 뭐 40% 가까운 그런 추정치 상향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. 뭐 국내로 돌아와 봐도 뭐 네.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국내 뭐 차트 한번 보시면요, 국내는 한 달 동안 거의 16% 정도 IT 섹터에서만 추정치가 변동됐고요. 연간으로 120% 올랐기 때문에 뭐 지수 IT 업종 지수가 150%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 이 추정치가 뭐 거기 따라가면서 실적에 기반해서 올랐다. 그러니까 뭐 우리가 과열을 논하기에는 아직은 이르다라고 볼 수 있고요. 한국이 그런 글로벌 IT 인프라 투자에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업종을 보유하고 있다는 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결국에는 올해 이제 IT를 포트폴리오에 안 넣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. 여전히, 그러니까 네. 이익 추정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, 그리고 이제 IT 말고 최근에 1개월 사이에 이익 추정치가 올라간 섹터를 보면 유틸리티, 그다음에 산업재, 원자재, 뭐 에너지 이쪽이 조금 올라가고 있다는 점도 저희가 눈여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IT 쪽 얘기, 특히 반도체 얘기할 때 작년 하반기에 뭐 3분기, 4분기 넘어오면서 AI 버블론이 너무 막 부각됐지 않습니까?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주춤주춤하는 모습도 보였고 불안해하신 분들도 있는데, 네네. 이때 이제 이른바 그 이전에 있었던 2000년대 IT 버블하고 비교를 많이 했단 말이죠. 네네. 올해도 그런 얘기 조금 더 이렇게 과열되면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? 네네. 뭐 작년에도 IT 버블론이 네. 대두될 때마다 좀 큰 폭의 조정을 잠깐씩 흔들리긴 했었는데요. 실제로 근데 그 2000년대와 다른 거는 2000년대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PDR이라는 용어까지 나왔어요. 그래서 프라이싱을 할 게 꿈으로. 없으니 네네. 네. 꿈으로까지 프라이싱을 하는. D가 근데 이제 드림이어가지고 네네. 이익이 아니라 꿈을 가지고 우리가 네네. 주가 평가를 한다 뭐 이런 거였죠. 네네, 맞습니다. 근데 여기는 그때와 다른 거는 실제로 숫자에 기반해서 실적에 기반해서 이제 평가가 되고 있다는 차이가 있고요. 지금 이제 25년에 캐펙스 투자한 거를 보면 한 2,650억 불 정도 됩니다. 그러니까 한화로 하면 한 385조. 원. 그러니까 저희가 좀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25년에 이미 투자가 이루어졌고요. 26년, 27년도 뭐 여전히 한 3천억 불 정도, 그러니까 하나로 하면 한 400조 원 이상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. 물론 이제 전년도 대비
얼마나 더 증가하느냐. 이제 주식시장이 좋아하는 건 증감률이니까요. 네. 얼마나 더 증가하느냐를 보면 25년의 투자 증감분이 가장 피크인 건 맞습니다. 빨간색으로 이제 가장 좀 우뚝 솟아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증가율이 25년에 한 65% 정도 이제 그 캐펙스 투자가 증가했고 26년 이제 올해죠. 올해 한 30% 정도 증가할 거고 27년 이후에는 한 10%대로 이제 증가율은 네. 조금 둔화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일단은 26년에도 30% 이상 투자가 증가할 거기 때문에 벌써 저희가 버블을 우려하기에는 아직은 그래서 한 26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조금 안심하고 가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. 하반기에 네. 혹시 이미 반영된 27년, 28년의 투자치가 혹시 만약에 줄어든다면 이제 그때는 좀 조심해야 될 타임이겠지만 아직은 조금은 더 이 투자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믿고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. 다들 올해 상반기까지는 네. 괜찮다. 네, 이제 네. 상반기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캐펙스 투자라든지 예, 예. 시장 분위기를 보고 하반기는 좀 전망하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. 예. 골드만삭스 10대 기술 전망도 좀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요. 네, 거기에 저희가 뭘 봐야 될 포인트가 있나요? 일단 그 10대 기술 전망을 네. 보면 이 전망이 그 구현되는 이 폭이 굉장히 이제 빨리 가시화될 수 있는 그런 되게 구체적인 기술에 대해서 이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인프라도 AI 인프라를 좀 더 최적화하는 거, 뭐 예를 들면 서버를 냉각시키는 기술이라던가, 그다음에 뭐 애플에서도 이제 곧 폴더블 아이폰이 나온다고 하고요. 네. 그다음에 공급망에서도 이제 중국 반도체 생태계가 어떻게 개선된다든지, 이제 얼마 전에 뭐 어제인가요? CES에서 언급이 됐던 현대차와 또 그런 뭐 로봇. 네, 네. 로보택시, 자율주행 관련된 그래서 이제 곧 가시화될 기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 우리나라 특히 제조업 기반한 그런 산업의 부활을 또 다시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럼 올해 가장 주의해야 될 건 뭐라고 보세요? 원래 주의할 거는 이제 네. 이미 물론 많이 올랐다. 그다음에 이제 유동성 작년에는 사실 유동성으로 인한 또 수혜를 받던 장세였는데요. 사실 유동성을 이제 지금 추가로 확대되기는 어렵고 또 큰 폭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는 이제 어려운 상황입니다. 그런데 유동성 장세가 끝나고 실적 장세로 넘어갈 경우는 정말 숫자에 기반해서 펀더멘털이 개선되는 그런 종목과 업종만 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짚어보고 투자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해다. 그래서 투자가 올해는 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네. 생각됩니다. 원래 막 오르는 장세가 더 투자하기 좀 어려운 장세인 것 같긴 합니다. 올라 있기 때문에 들어가기도 심리적으로 부담스럽고. 네. 지금까지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유성 전무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